능숙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일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잘하지만 태도 면에서 약간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멘토링 제도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엮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신입사원의 앞으로의 향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을 시켜주려고 그런 노력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직원이, 이 조직이 경험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혼돈기예요. 혼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들었었던 거하고 눈으로 본 게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복리후생도 좀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고, 그리고 직장 상사도 처음에 나한테 되게 잘해줄 것 같았는데 또라이 같고, 야근도 그렇게 많이 안 시킬 것 같았는데 막 야근도 엄청 시키는 것 같고, 갑자기 일이 몰릴 때 있잖아요. 야근도 자꾸 시키는 것 같고 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혼돈기가 옵니다. 그 혼돈기가 오면요, 이 혼돈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돈을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직접 경험을 해서 이 시기 때쯤 되면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를 알면 그렇게 개입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만이 얘가 편안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힘들 때 가가지고 힘들지 괜찮아?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봐 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정말로 친해져서 둘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힘든 거 있으면 꼭 얘기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얘기하기 편한 누군가를 붙여준다든지 이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혼돈을 느끼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초반에 회사의 규범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직원이 잘못 배운 것들을 나중에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고치기 어렵습니다. 잘못 배운 회사의 규칙들은요, 나중에 고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것들은 초반에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안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 모르세요? 저는 우리 직원들 때문에 고생한 게 되게 많아서, 저희는 다 저작권이고 이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안계약서를 써야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컨텐츠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거라면 보안서약서도 처음에 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심합니다. 동종업계 이직에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 모럴 해저드가 되게 심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개발한 것들 다 내 거 아니야? 싹 들고 어디로 가죠? 경쟁업체로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만들었는데 뭐.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경쟁업체에서 자료 싹 들고 왔다고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걔네는요, 우리 거까지 더해가지고 딴 데 가서 몸값 올려서 갑니다. 그런 경우 법적인 것들 되게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반에 절대 이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요, 초반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범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원칙과 융통성의 딜레마에서 너무 원칙만 꼬장꼬장하게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요, 모든 조직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방법은요, 원칙을 리더가 지키지 않기 시작했을 때 조직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왜? 한 번 봐줬으니까 다음에도 봐주겠지 라고 하는 문화가 쫙 퍼져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메시지로서 딱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과 융통성의 딜레마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우리가 세워놨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그 외적으로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거나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마음을 잘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과 융통성의 딜레마에서 원칙에 대한 것들은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절대 예외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규범기에서 규정을 탁 정해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뭐로 넘어가냐면요, 갈등기로 넘어갑니다. 왜 갈등기로 넘어간 줄 아세요? 이 규범을 만들어 놓고 100% 다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CEO들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를 편안하게 딱 놔두기 시작하면 우리 부하 직원들은요, 금방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하면서 조직의 문화가 빠르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금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순간 조직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미스매치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향이 서로 다른 직원들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부하 직원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갈등을 관리해야 돼요? 부하 직원들끼리 서로 해결해야 된다? 손 한번 주실래요? 그들이 서로 해결해야 된다. 그들끼리 싸웠으면 그들이 해결해야 된다. 손 한번 주실래요? 리더가 나서야 되나? 둘이 싸운 건데 하여간 리더가 나서야 된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죠. 많은 조직에서 이 일이요, 많은 리더들이 몰라요. 부하 직원들끼리 둘이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둘의 문제니까 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내 바로 밑에 직급의 부하 직원들이 둘이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해결은 리더 손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하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빠하고 나하고 싸웠어. 아니면 나하고 동생하고 싸웠어. 싸우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 막 둘이